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무에서 자주 경험하는 스킨십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뭐 땡땡 리스라고 하죠. 노딱 먹을까봐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표현을 드릴 건데, 이제 당연히 저희 주 시청자층이 30대 40대시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연인 관계나 이제 부부 관계에서 스킨십이나 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공식석상에서 다루거나 공론화를 하면 마치 밝히는 사람이나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킨십이나 성 관련 문제는 좀 이 유튜브나 이런 채널에서 다루는 게 생각보다 효율적이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경험하거나 상담을 하면서 겪는 남자분의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씨는 결혼한 지 8년 정도 된 남자입니다. 자녀로는 한 명의 아들이 있고요. A씨는 아내와는 이제 학교 때부터 CC로 만나서 연애를 했고, 연애를 오래 하고 결혼을 했어요. 비교적 일찍 결혼해서 20대 후반 정도에 결혼을 했는데,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1년 만에 아이를 낳았고요. 현재는 30대 후반 정도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이제 열심히 일하고 사회적으로도 점차 인정을 받고 있는데, A씨는 안무를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아내와 성관계를 하는 게 원활하지 않다. 특히 아내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리스 부부가 된 지 5년이나 되었다는 게 이제 A씨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1년에 성관계를 한 번 할까 말까인 부부로 지금 살고 있는데, A씨는 이 성관계 횟수나 질에 대해서 늘 불만이 있는 상황이에요. 솔직하게 간혹 성매매라도 해서 성욕을 풀어야 할까 그렇게는 하진 않았지만 많은 고민이 있는 거죠. 혼자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A씨 아내와는 신혼까지는 비교적 평범하게 횟수를 유지하고 관계를 했었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은 이후에 이제 육아에 많은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면서 스킨십 자체도 줄고 대화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서로에게 소원한 관계가 되었고, 아이 이야기 이외에는 서로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A씨의 아내는 관계를 하고 싶어하는 A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녀도 생각하지 못하는 뭐 어린아이 아니면 뭐 짐승처럼 취급을 해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아이 육아에는 신경을 쓰라는 둥, 아니면 뭐 돈이라도 더 버는데 집중하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A씨도 점차 이런 아내의 반응에 따라서 노력을 하는 걸 포기하게 되고 반체념 상태에 접어든 상황이에요. 아내는 더 이상 A씨랑 아이 이야기 이외에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진 상황이고, 살이 닿는 것 자체도 많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이제 소통이 점점 줄어가고, 이제 삶의 목표가, 그리고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오직 아이뿐인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제가 평범하게 경험하고 상담을 하면서 경험하는 리스 부부들의 평범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주변이나 본인도 자주 접하시는 모습일 겁니다. 그 이혼 소송에서도 접하는 모습이기도 한데, 한국에서 리스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었어요. 과거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문제를 조명했던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성의학 전문가 등이 한 조사에서는 한국의 리스 부부 비율이 40%에 육박한다는 조사도 있어요. 물론 이런 문제는 전수조사를 하기도 어렵고 응답도 거짓으로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참고용 수치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부부들이 생각보다 리스 부부가 많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리스 부부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신체에 문제가 없거나 뭐 출산 등의 그런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 1회 이하의 성관계인 경우에는 리스 부부로 보고 있는데, 리스 부부에도 행복한 부부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행복할 수 있고, 서로 성관계를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각자 삶에 만족하고 각자의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부부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부부가 서로 원하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한쪽은 원하는데 한쪽은 안 원하는 케이스겠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레 횟수가 줄어드는 것도 당연할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하는,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 말고요, 이제 불행한 부부를 표본으로 잡는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대화 부재, 소통 부재, 특히 스킨십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스킨십이 없다는 게 대화가 없는 거랑 실제적으로 연관이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거는 실무상 경험인데, 보통 이제 리스 부부가 되는 문제 시작점이 주로 출산하고 육아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혼 실무에서도 제가 상담을 하고 여쭤보면은 리스 부부가 되는 계기, 특히 시점을 물어보면 육아를 하면서부터가 많고, 결혼 연령이 늦춰지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30대 초반 때까지 관계를 많이 하다가 점차 이제 결혼 연령이 늦춰지니까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소원해지는 케이스, 그리고 체력적 문제가 원인이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육아를 하면서도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이 되고 관심사가 자녀에게로 많이 옮아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리스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른 영상들도 좀 보았더니 뭐 소셜미디어의 영향, 특히 이제 포르노나 여러 가지 음란물의 영향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스트레스를 언급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정서적인 친밀감 부재, 특히 대화 부족을 언급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육아 문제예요. 제가 아까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출산이나 육아 시기부터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고 점차 나중에는 이걸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저는 육아 문화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서희초 문제라던가 조우민 씨의 이런 사안들이 좀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육아 문화는 이제 아이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나 부모들이 일일이 챙겨줘야 하는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부모가 갑이 아니라 아이가 갑이 돼 있고, 부모는 아이의 어떤 모든 생활과 일과를 맞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납득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육아를 하면 부모가 체력적으로 너무 많은 소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아이에게 맞추기 시작하면 사실 끝이 없는 상황이고,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도 많잖아요. 그래서 맞벌이를 하고 일까지 하고 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육아를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굉장히 피곤해지면 자연스럽게 부부간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스킨십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단 아이 육아를 하고 침대에 눕기 바쁜 상황에서 부부간의 어떤 오붓한 시간이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저도 지금 최근에 공부할 이유가 있어서 이제 육아 관련해서 공부도 하고 책이나 여러 가지 논문도 많이 보고 있는데, 가정의 틀을 만들어주고 부모가 행복한 육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사실 지론이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아닌 아이가 갑이 되어버리면 아이의 미래나 정서적 태도에도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도 불행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이의 삶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부부가 자연스럽게 자기 생활을 하면서 하는 육아를 선호하는 편인데, 최근에는 이런 얘기를 드리면, 부하 직원이었던 여직원분이 있는데 그 여직원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변호사님 완전 뭐 옛날 스타일이다 그러면서 저의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고, 틀을 만들어주고 거기 안에서 움직이게끔 하고 자율성을 주는 육아 방식을 저는 선택을 할 겁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주고 이러지 않으면 마치 나쁜 부모처럼 표현이 되는 이런 문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성욕이라는 거가 건강상의 문제 또는 피곤하지 않아야지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맞벌이 부부도 많은 상황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육아 방법이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부모가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당연히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소원해지셨어요? 관계가 안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과로 인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처음에 아이가 신생아 시절에는 당연히 부모가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써주고 챙겨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큰 이후에도 최근에 우리나라 육아 문화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자녀의 삶을 케어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방식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편이고, 제가 좀 추천드릴 채널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소아청소년과 의사분으로 유명하신 어떤 한 원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채널인데, 하정원 원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10년을 하신 분인데, 하정원의 삐뽀 119 소아과라는 채널을 운영하세요. 지금 이제 구독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채널에서도 제일 강조하는 게 너무나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자동 육아, 틀을 만들어주고 아이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거에 초점을 둬야지, 일종의 솔루션 육아나 아이에게 계속해서 신경 쓰는 에너지를 많이 쏟아부는 육아가 절대 좋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리스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육아 문화나 이런 것도 부모의 에너지를 많이 소진시키기 때문에 부모의 관계나 부모의 성 문제나 이런 거에도 꽤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겠지만, 이제 이런 문화 자체가 어느 정도 수정되고 사회적 인식이 좀 달라질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